젊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 인기 게임인 피파 온라인 시리즈에서 사기 캐릭터로 유명한 네덜란드 미드필더 루트 굴리트는 커리어가 저평가된 대표적인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수리남 출신 아버지와 네덜란드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190cm의 신장에 탄탄한 체구를 가졌습니다. 게다가 몸의 밸런스가 좋아 공을 좀처럼 뺏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현역 시절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모든 포메이션에서 맹활약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 조지 베스트는 굴리트에 대해서 마라도나보다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한다. 펠레와 요한 크루이프가 그랬듯이 밸런스가 좋아 좀처럼 그의 볼을 뺏기 어려웠다라며 회상했습니다. 지금부터 축구 역사에서 저평가된 천재 미드필더 굴리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본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스포츠토토 80% 적중 유료팩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입장 문의는 영상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세요. 마라도나와 비교된 네덜란드 천재. 굴리트는 하를럼 소속으로 네덜란드 프로축구 에레디비지의 최연소 출장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16세에 불과했죠. 하를럼은 강등됐지만 1979-80 시즌 굴리트의 활약으로 다시 승격하게 됩니다. 굴리트는 1981-82 시즌 하를럼을 리그 4위에 올리며 유에파컵 티켓을 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의 활약으로 굴리트는 네덜란드의 던컨 에드워즈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에드워즈는 영국 출신의 수비수로 맨유에서 활약하던 선수입니다. 만 21세의 나이에 발롱도르 포디움에 들어갈 정도로 뛰어난 재능이었는데 맨유 선수를 실은 비행기가 추락한 위넨 참사로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에드워즈가 생존했다면 마라도나, 펠레와 함께 축구 역사에 남았을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에드워즈와 비교될 정도로 굴리트는 어린 나이에 큰 두각을 나타내며 엄청난 기대를 받았습니다. 굴리트는 에레디비지에서 3시즌 동안 91경기에 출전해 31골을 넣었습니다. 이후 페예노르트로 이적해 크루이프와 함께 뛰면서 1982-83 시즌 리그 우승과 리그컵 정상을 이끌었습니다. 페예노르트에서 뛰던 굴리트가 3년 만에 PSV 아인트호벤으로 이적했는데 인종차별이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팀을 옮겼지만 굴리트의 활약은 계속됐습니다. 아인트호벤에서도 팀의 리그 2연속 우승을 이끈 굴리트는 네덜란드 올해의 선수상을 받으며 주가를 높였습니다. 발롱도르의 사나이. 굴리트는 네덜란드 리그를 제패하고 이탈리아 세리에 A 명문 AC 밀란으로 이적해 전성기를 썼습니다. 특히 1987-88 시즌부터는 나폴리 소속의 마라도나와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때 마르코 판 바스턴과 투톱을 이룬 굴리트는 세리에 A 우승과 함께 1987년 발롱도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1988-89 시즌 네덜란드 출신 프랑크 레이카르트까지 AC 밀란에 합류하자 오렌지 삼총사 커넥션이 구축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 선수가 AC 밀란을 이끌며 유럽 최고의 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전설 축구의 명장 아리고 사키 감독이 부임한 AC 밀란은 압박 축구를 토대로 유러피언 컵까지 차지했습니다. 결승전에서 판 바스턴과 굴리트가 2골씩 득점하며 FC 스테아와 브르레슈티를 4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굴리트를 중심으로 한 오렌지 삼총사 효과는 밀란 전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기존의 로베르토 도나도니, 프랑코 바레시는 물론 당시 유망주였던 파울로 말디니, 알레산드로 코스타쿠르타 등의 기량도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오렌지 삼총사와 함께 모든 퍼즐이 완성된 것입니다. 완벽한 스쿼드를 구축한 AC 밀란은 세리에 A 우승과 함께 20년 만에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거머쥐었습니다. 또 기세를 몰아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파비오 카멜로 감독 부임 후에도 AC 밀란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굴리트는 1993년 돌연 팀을 떠나 삼프도리아로 떠났습니다. 스벤예란 에릭손 감독이 이끈 삼프도리아에 깜짝 입단한 굴리트는 코파 이탈리아를 우승하며 자신의 실력을 뽐냈습니다. 하지만 삼프도리아와의 인연은 짧았고 1995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의 감독 겸 선수로 이적한 굴리트는 FA컵 우승을 차지한 뒤 현역에서 물러났습니다. 오렌지 군단 부흥의 선봉장. 굴리트는 프로팀뿐만 아니라 오렌지 군단에서도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네덜란드 대표팀은 전설적인 감독 리누스 미엘스와 축구 천재 크루이프를 중심으로 1974년 서독 월드컵 준우승을 차지하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미엘스 감독이 떠나고 영광의 멤버들이 노쇠하면서 네덜란드 축구의 침체기가 시작됐습니다. 네덜란드의 암흑기를 걷어낸 희망은 굴리트를 포함한 오렌지 삼총사입니다. 미엘스 감독이 다시 지휘봉을 잡았고 오렌지 삼총사와 로날두 쿠만까지 합세해 오렌지 군단의 새로운 판을 짰습니다. 당시 피지컬이 좋고 전술 이해도가 뛰어났던 굴리트가 이 팀을 묶는 데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부활한 네덜란드는 유로 1988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조별리그 B조에 속한 네덜란드는 소련에 이어 조 2위를 차지해 4강에 올랐습니다. 준결승에서 서독의 로타어 마테우스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로날드 쿠먼의 동점골과 경기 종료 직전 마르코 판 바스턴이 역전골을 기록했습니다. 거침없이 결승전까지 오른 네덜란드는 굴리트의 결승골로 소련을 꺾고 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선 당시 우승팀인 카이저 베켄바우에 독일에 패하며 8강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유로 1992 조별리그에선 독일을 3대1로 대파하며 복수에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복병 덴마크와 4강에서 지며 결승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굴리트는 1994년 미국 월드컵에는 불참했습니다. 이엘스 감독 후임이었던 딕 아드보카트 감독과 불화가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굴리트는 1994년 네덜란드 대표팀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올라운더 플레이어. 굴리트는 타고난 신체 능력과 전술 이해도를 동시에 갖춘 역대 최고의 올라운더 플레이어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0cm, 88kg의 피지컬에 좋은 밸런스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기술적인 완성도도 높았습니다. 커다란 몸집으로 강력한 몸싸움과 헤더가 좋았는데 100m를 10초대로 주파할 정도로 스피드도 빨랐습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축구 지능과 전술 이해도 측면에서도 굴리트는 단연 돋보이는 선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리트는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포메이션에서 활약할 수 있었죠. 실제 선수 시절 당대 최고의 공격수 판 바스턴이 다치면 굴리트가 그의 자리를 무리 없이 대체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가 최전방 스트라이커까지 소화한 셈입니다. 그의 빼어난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승 청부사. 굴리트를 기억하는 또 다른 명칭은 우승 청부사입니다. 굴리트는 프로로 데뷔한 네덜란드 시절 에르디비지의 우승 3회, 컵대회 우승 1회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세리에 우승 3회, 컵대회 우승 3회,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3회를 비롯해 총 7번의 유럽 축구연맹 주관 컵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도 유로 1988 우승을 경험했으니 월드컵을 제외하곤 프로축구 선수로 이룰 수 있는 모든 대회를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수 시절 굴리트가 들어올린 트로피는 무려 19개나 됩니다. 명선수에서 초라한 지도자로. 굴리트는 명선수는 명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공식을 깨지 못했습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선수 시절 막판이었던 1995-96 시즌 글렌 호들 당시 첼시 감독이 급하게 잉글랜드 축구 대표팀을 맡게 되면서 굴리트가 첼시의 선수 겸 감독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1996-97 시즌 지도자 굴리트는 첼시에서 27년 만에 FA컵 우승을 달성하며 화려하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1997-98 시즌이 한창이던 2월 리그 2위와 리그컵 8강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구단주 켄 베이츠와 불화 끝에 첼시에서 경질됐습니다. 1998-99 시즌을 앞두고 때마침 감독을 찾던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그를 선임했지만 부진한 성적과 선수단 장악에 실패하면서 급격히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굴리트 감독은 팀의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한 주장 롬리의 등번호 7번을 빼앗고 유스팀으로 강등시키는 결단으로 팬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뉴캐슬 지휘봉을 잡고 첫 시즌은 리그 13위로 마쳤으나 1999-2000 시즌 리그 5라운드 지역 라이벌 썬덜랜드와 경기에서 뉴캐슬의 상징과 같았던 주전 공격수 앨런 시어러를 벤치에 앉히는 무리수를 뒀습니다. 결국 뉴캐슬은 1대2로 졌고 4일 후 굴리트 감독은 경질됐습니다. 이후 굴리트는 2004년 조국 네덜란드의 페예노르트 감독이 됐으나 리그 4위에 그치며 경질됐고 데이비드 베컴과 홍명보가 뛰었던 팀으로 유명한 미국 메이저 리그 사커 LA 갤럭시 감독으로 취임했으나 이번에도 성적 부진을 이유로 2008년 알렉스 랄라스 단장과 함께 직장을 잃었습니다. 감독 커리어는 이후에도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2017년부터 1년 동안 네덜란드 대표팀 수석 코치 자리에 잠시 앉기도 했지만 이후 사실상 그는 지도자로는 은퇴한 상황입니다. 피파 온라인 사기 캐릭터. 피파 온라인 축구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에게 굴리트는 최고의 선수로 불립니다. 굴리트의 현역 시절과 마찬가지로 모든 포메이션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또 굴리트는 라인 브레이킹, 패스, 침투 패스, 연계, 헤더, 스피드 모든 영역에서 빼어나 넘사 수준의 능력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저 사이에서 굴리트가 사기 캐릭터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한 예로 피파 유저 사이에선 굴리트가 컨디션이 좋은 경기에는 프리킥이나 코너킥을 줘선 안 된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입니다. 굴리트가 슈팅하면 그대로 실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더불어 선발 라인업 11명의 선수를 동일 1인으로 구성해야 한다면 당연히 굴리트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은 피파 온라인에선 전설과 같은 규칙이 된 지 오래입니다. 안정환이 사랑했던 롤모델. 반지의 자왕 안정환의 롤모델로도 잘 알려진 굴리트는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모든 재능을 갖춘 선수입니다. 다부진 체격에 슈팅과 패스는 물론 적극성까지 갖춘 완성형 선수입니다. 안정환이 선수 시절 밤새 굴리트의 비디오를 보며 따라할 정도였죠. 그의 눈에 굴리트는 못하는 게 없는 선수였습니다. 어쩌면 굴리트는 시대를 잘못 타고난 선수인지도 모릅니다. 특정 능력만 잘하면 최고가 되던 옛날과 달리 현대 축구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능력을 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굴리트는 소위 말하는 옛날 선수임에도 현대 축구가 원하는 롤모델로 평가받습니다. 만약 굴리트가 지금 뛰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요?